약물을 만든 공기를 들어가버리면요. 걔네 거기서 그러면 하도 이게 항상 추출한 상태로 얘들이 물도 만들어 싹 필요한 거야. 동물 근데 친구 새끼들 식물은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제가 물이 많으면은 이런 포도 뿌리를 줄여버려요, 그 양을. 말도 안 되는 포도 뿌리 양을 줄여. 그럼 뿌리 양이 줄어들면 생산을 진짜 없어요. 채소는 공장도 줄어든 게 뿌리 양이 줄어드니까.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 뿌리 양이라는 건 양분이 들어와도 뿌리가 작으니까 쬐끔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물 있는 데서 식물이 안 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뿌리가 가지고 너무 맛있게 쬐끔밖에 없는데 그러면 뿌리를 넣고 많이 만들면 저는 물 몽땅 짜고 페이스북 지금 방송하고 있어. 저거. 그래서 가면 이러고 잘 크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거에 물 주지 마라. 물을 안 줘야 뿌리가 많이 생겨야 되고 많이 생산해야 생산 공장에 넣으라고 많이 생산을 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실제로 물을 안 먹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 물을 먹고 사는데 그 물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금 그런 물량에 맞춰서 전부 다 식물의 뿌리를 그 양에 맞춰서 뿌리를 만들어 적게 만들어. 비가 오고 많이 오면 가문 뒤 맞는 놈의 뿌리가 몇십 분 일도 안 들었어요. 가물면 가물수록 뿌리를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놓은 놈은 만들수록 이제 막 기하가 걷히면 막 팍팍팍 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몇 배가 커버려. 사람이 아무리 재주껏 비료를 많이 줘도 한계가 있어 못 커. 왜 못 크냐? 식물을 생략적으로 보면 식물 뿌리가 만드는 것은 뭐였냐면 딱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가물거나 하나는 질소가 부족하거나. 질소가 부족해도 뿌리를 많이 만들고 가물러도 뿌리를 많이 만들어. 반대로 질소가 많은 뿌리 양을 줄여버려. 물이 많아도 뿌리 양을 줄여버려. 그럼 비료나 뿌리가 많으면 있지만 뿌리 작은 양으로 그것밖에 못 먹기 때문에 클 수 있는 한계가 이만큼밖에 안 커. 근데 비료로 클 수 있는 것은 우리 거 몇 분지 1토막밖에 못 크는 거야.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만 줄여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질적인 게 달라. 얘는 크는 게 아니라 그게 비료를 주고 물을 많이 주면 뭐냐면 식물이 방어적으로 바뀌어. 식물이 이걸 갖다 필요로 하긴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몸속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단 말이야. 못 들어오게 막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바로 식물 못 들어오게 막으면 그게 되냐면 전기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압보다 내가 더 낮추게 돼. 그럼 낮추게 되면은 저희가 뭐 모든 게 이완돼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물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대로 이제 자연재배를 한다고 물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면 공격적이 돼. 뭐든지 나한테 끄집어 당기려고 강해야지만 끄집어 당길 거 아니야. 당기고 뭐 어디든지 먹으려고 그러는 압이 강해. 압이 높아져. 그러니까 모든 게 단단하고 썩지 않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든 출발은 탭이 안 주고 비료 안 주는 것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은 어떠냐면 가물게 하는 것이야. 이게 탭이나 비료를 주는 물이라는 것은 전부 다 뿌리 양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뿌리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근미생물이라 그래. 그 뿌리에 붙어 사는 미생물들은 합성 미생물이지 그 합성 미생물이 합성량이 많아지는 거야. 합성량이 많아지니까 비료를 많이 주는 것처럼. 그 다음 뿌리 양이 몽땅 큰 어마어마한 뿌리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뿌리 양이 거대 식물체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이상. 박사님 무티입에 대한 원리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무티입이라는 이야기를 안 써. 하여튼 게 하여튼. 그냥 무티입으로 쳤거든. 그냥. 그냥 안 주는 것도. 안 주는 거. 왜 자연재배라는 것은 왜 양분이 없어도 되는 거 안 아니야? 주는 게 아니라 안 줘야지만 농사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예. 일시적으로 내가 비료나 퇴비를 주게 되면 일시적으로 확 자라. 왜냐면 많은 뿌리 양이 있는데 빵 먹어. 그래놓고 얘가 바로 짱까 나버려. 바로 어장 나버려. 사람들은 혹간 저녁에 주지 않나 싶을 때 미루는 사람 생각이고 주면 내가 손해보는데 왜 줘? 나무 배려버린다. 물 줘도 마찬가지. 물 일시적으로 주면 확 땡겨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알아요. 하우스를 하다 보면 옛날 하우스나 농작물을 보면 큰 물이 들어가고 물이 유입이 돼. 비가 와서. 그러고 나서 며칠 뒤면 시들시들해갖고 나무가 다 죽어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뭔 썩는 물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뿌리하고 관계야. 자, 뿌리가 평상시에 내가 농사 짓는 거다 맞춰서 양을 확보했어요. 근데 물이 몽땅 들어왔어. 그런 걸 한 번에 쭉 얘들은 이제 잘라낼 시간도 없이 쪽 빨아먹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뿌리를 쫙 제거해버렸어. 물러졌죠. 쫙 제거해버렸죠. 근데 햇빛이 쫙 나버려 이제 물이 빠져갖고. 뿌리가 있어서 뭐 빨아먹는데 뿌리 만들 시간이 없어. 시더라고. 그래서 죽는 거야.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야, 마찬가지로 내가 가물게 막 재배를 해놨어. 갑자기 물을 많이 줘버려. 그러면 아까 물 준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노지에서는 그게 조절하기 어렵잖아요. 하우스는 그래서 노지는 평균을 가지고 산다요. 식물들도. 그래서 노지 있는 것도 처음에는 가물게 하면은 이것들이 모든 생육을 중지시키고 뭐냐 뿌리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 가물수록 이게 뿌리가 많아지는 거군요. 뿌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뿌리가 만들어져야 이제 위에 성장을 하는 거야. 첫 번째. 근데 만들고 있는데 비가 확 왔어. 그러면 아이고 뚜가라 이거 너무 많이 만들어 뿌려. 그러다가 또 가물어. 이렇게 하다가 그게 결국은 빌빌빌빌 또 싸고. 그럼 그게 지난번에 상주에서 지난번 하늘농장에서 천상배 씨. 천상배 씨가 하는 거 그런 한테도 다른 사장님 아주 좋은데. 노지는? 그러니까 자연재배를 하는 것은 노지에서 하는 건 조건이 있어야지. 첫째 제일 좋은 조건은 하우스에서는 조건이 제일 좋지. 비를 통제를 치는. 그 다음에 노지에서 부득이 할 때는 조건이 뭔 조건이냐면 절대 평지에서는 자연재배 불가. 경사지해야 돼. 주석을 높이고요. 그렇잖아. 평지에서 기어이 나를 해야겠다 그러면 두둑이 우리 사람 키울 정도 높인다는 기분으로 경사진다는 기분으로 두둑을 높고 크게 만들 거야. 그리고 비가 경사지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 비가 오면 스며드는 게 아니라 굴러가 버려. 그럼 물의 수분이 적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경사지에서. 그러니까 반자연 재배하는 식으로 항상 목말라 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일반 농사에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가는 데서 마늘을 심었다. 경사지에 심는 게 산마늘. 그 다음에 평평한 데 심는 게 논마늘. 크기는 논마늘이 훨씬 크죠. 맛은 어떻게 더 좋아요? 탄탄하고. 반마늘 훨씬. 산마늘이 훨씬 좋아요. 그게 수분이, 경사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분이요. 수분하고 약간 이해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논에다 하면 양파 이만을 커요. 근데 그때 못 팔아먹으면 큰일 나. 왜 그냥 다 썩어버려. 물로 터져갖고 물이 수분이 많아서 빨리 팔아면 돼 그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옛날 신라호텔 그 셰프들이 내 걸 갖다가 복숭아를 가지고 그 브라인딩 테스트를 몇 번을 했어. 셰프들이 다 모여갖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매한 놈이 이거 우리 거 이제 복숭아를 섞면서 셰프들한테 뭐라고 하냐. 이거는 썩지가 않습니다. 썩지 않는 거. 근데 셰프가 또 구매한 사람한테 뭐라 하냐. 이 바보 같은 그런 것처럼. 아니, 안 썩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썩기 전에 먹는데. 썩기 전에 요리해서 먹는데 안 썩는 게 뭐 중요하냐. 우리는 썩을 것을 먹으면 우리 내 몸뚱이가 썩는 거야. 안 썩는 건 뭐 내 몸이 안 썩는 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병에 대한 저항성하고 똑같아. 내가 물러 터져갖고 있는데 농작물 놔두면 썩어본 거하고 내가 그걸 먹었을 때 내 몸뚱이가 병에 놓치면 바로 썩어버려. 자꾸 썩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강한 거 안 썩는 걸 못 써. 이건 놔둬도 아까 지금 우리 저기 효소 담는 거 아무렇게 던져놔도 안 썩잖아요. 예. 그거 똑같이 우리 몸뚱이가 갖다 던져놔도 안 썩어. 그거 똑같은 게 먹는 것. 썩기 전에 먹었지만 썩을 수 있는 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가 썩는 거야. 지금 현대인들이 거기에 다 고장나니까. 선생님들은 주로도 그렇게 안 써요. 냄새도 안 나요. 말라서에도 말라지면 또 절대 아프리카 가면 하이에나라고 있는데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만 먹고 산다. 옛날 독수리고 자연에서 썩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썩은 고기가 없어. 반 썩는 것이 어디냐. 사람이 발효 되겠죠. 농사 짓는 농산물 먹어서 다 썩어. 대표적으로 썩는 게 그냥 사람이고 사람 거 훔쳐먹는 쥐새끼가 썩고 사람이 농사지어서 사료를 만들어주면 사료를 먹은 모든 가축들이 다 썩어. 근데 산에 가서 혹시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올무 나갖고 누가 안 잡은 것들 가면 바짝 말라있어. 안 썩어요. 나무도 낙엽도 안 썩고 풀도 안 썩고 아무것도 안 썩어요. 썩질 않아요.
근데 사람이 농사 짓는데 그렇게 일반 농사 열심히 자르고 농약을 쳐 발라고 우선은 안 썩게 만들어놨는데 농산물 공판장 가봐봐. 그렇게 관리 깨끗이 하고 그냥 해도 지나만 가도 썩는 냄새. 냄새가. 아이고 심각해. 그렇게 심각해. 그렇게 썩을 수 있는 게 농산물이잖아요. 사먹은 사람들이 그게 제일 존재하고. 박사님 그 비료에 대해서 인류가 잘못하면 비료에 의해서 망할 거라 생각해요. 비료에 대해서 한번 한번 비약적으로 하지 말라. 아니 물론 이제 비약적이지만 비료가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물로 터져서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예, 세포 자체가 다 약해지고. 아까 이제 방금 이제 비료를 주면 다 썩는다고요. 예, 그 사람 몸뚱이가 썩는 게 사람 썩는 것이 뭐냐 사람한테 오는 병이라고. 그렇죠.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는데 자연재배 농약을 안 해도 돼. 왜 그러냐면 할 일이 없어서 강해갖고 병이 안 오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다 탭이나 한번 비료 밤에 한번 살짝 해면 약해 터져볼 거 아니야. 병 와. 그럼 병 안 오는 거 계속 수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약하고 수확하고 비료 주고 농약하고 수확하고 이게 반복적 계속. 구조적 악순환이고. 그게 왜 농약을 하냐? 썼기 때문에 방어면. 자연재배 농산물을 봐보면 신기한 거 내가 몇 번 봐보세요. 우리 벼농사를 지으면은 우리 집 논에가 메뚜기가 엄청 많아요. 메뚜기가 벼를 갈가 물어온 게 아니고 벼밭에 숨으로 와. 그리고 뭘 뜯어먹냐? 풀을 뜯어먹고 풀밭에 있다가 어느 사람 가면 벼밭으로 도망가. 내가 메뚜기 입장에 내봐라고. 가서 만져를 보면은 옛날에 항상 만져요. 풀이 더 부드러워. 그럼 메뚜기 입장 부드러운 거 먹을 거야? 뻣뻣한 거 먹을 거야? 부드러운 거 먹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든 식물들 부드러운 걸 좋아하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죽음을 부르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이 다 부드러운 거 먹다고. 조금만 딱딱한 거 못 먹어. 이빨이 아파서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드러운 것만 먹자. 음식은 다 해결하지. 옛날 사람들은 그 수분 맛. 그래. 간단히 먹자. 그래, 내 이야기 들어봐봐. 알면서 물은 꼭 있어야 되네. 물은 뭐 탁한 분 비닐로 써야 되네, 안 써야 또 되네. 해주고 또 해줘도 또 와서 묻고 또 와서 묻고 나 답답해서 못 해. 물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물에 의해서 뿔이 만들어지는 게 다르고 모든 식물은 물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 누가 만드냐? 생략적 보면 절대 나무는 식물은 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근데 뭐가 있냐? 미생물을 만드는. 미생물을 키우는 기술을 갖고 있어. 거기에 크는 미생물들이 대체적으로 PGPR이래. 플랜트 글로스 프로모팅 라이조박테리아라는. 근데 걔네들은 어찌냐면 식물하고 항상 공생관계를 유지해. 걔네들은 스스로가 유기물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을 얼마큼 생산하는 걸 잘 못 믿을 거야. 여러분들 지금 비 오는 양 갖고 산에 올라가시고 가서 보시면은 실제로 파봐봐. 또 광산 개발한 데다 여기 보면 흙이란 것은 껍질이 거의 없거나 이만큼 붙어있어. 다 조그만 파면 다 암석덩어리야. 근데 나무는 엄청 커. 거기가 비가 왔다 해서 거기다 물을 저장해 놓으면 무엇이 얼마나 저장해 놓겠어. 근데 숨만 깊으면 숨만 많으면 물이 사시사철 철철 철려 나와. 그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돼. 식물이 그날 필요한 만큼 양을 딱 만들어. 근데 만드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쓰이냐면은 수목원 가면 어린이들 그 시기 갖고 현재 체험학습을 가면 청진기 갖고 저 나무라고 대고 있으면은 물이 올라간 서로 고롱고롱 남대. 그 정도로 많이 필요를 해. 근데 그런 물이 땅바닥에 어디가 있어, 그게? 땅이 있어야지, 바위 속에다 물 저장해 못 해놓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이 올라갈 만큼 물 양이 나오는데, 날씨가 좀 흐려지잖아. 흐려지면 증산량이 줄어져. 근데 얘들은 계속 만들어. 그 물이 전부 다 흘러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은 지하수가 아니고 전부 다 생명체가 만드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빗물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빗물도 내로 그렇게 섞여지겠지만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제일 모르겠으면 입증하면 산에 한번 가서 보면 입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는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동물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돌덩어리가 큰 데가 있는데 돌 위에가 나무가 있어. 이거 한 줄밖에 없고 있는데 있기도 없고. 근데 햇빛이 좋은 날은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져. 근데 날씨가 흐린지 비는 안 와도 흐린지 어쩌냐, 그 물이 바위 밑으로 톡톡톡톡톡 떨어지는 거고. 있어요. 경험해봤어요. 그게 뭐냐, 그날 쓰려고 만들었는데 날씨가 흐르니까 안 쓰니까 헛설져 버린 거예요. 그게 빗물이 아니고 생명체가 만들어 놓은 물이에요. 우리 옆에 꼴짝이가요. 비가 오나 가무나 똑같은 물이 흘러내려가거든요. 그게 전부 다 생명체들이 만드는 물이라고. 그래서 이 많은 물을, 식물들이 있어서 이 물을 혜택을 입고 지하수고 강물이고 다 빗물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라고 생각하시면 맞고. 그러니까 나무를 비워보면 비 올 때만 물이 내려오고 비 안 오면 탁상 물 한 방울도 안 내려. 그건 뭐 식물이 안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우린 같은 데도 평지에로 나무 숲이 있으면 늪이 이러고만, 나무 비우면 그 늪이 순식간에 말라. 비가 많이 와서 늪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식물의 뿌리 주였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식물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액계예요. 양액계를 하게 되면은 수경계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애들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배대에서 나무는 어마어마 팍죽 갖고 몇 메타짜리 이러고 커. 근데 신기한 것이 속을 봐보면 뿌리가 별로 없어요. 왜 없겠어요? 물속에다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내 말 들어보세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원리가 그가 그랬어요. 물이 많으면 뿌리 양을 줄여 말이에요. 줄여. 쥐가 살라니까 뿌리 양을 줄여요. 그럼 적은 뿌리로 양을 먹으려고 하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냐면 양액은 이시라고 해가지고 비료 농도가 아주 진하게 조금만 먹어도 그 비료가 다 들어가게. 그래서 양액에는 비료를 엄청난 비분 농도로 갖고,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식물 거다 나면 다 짜거나 죽어. 근데 걔네들 거기서 사는 이유가 뿌리를 그만큼 물속에 담그다가 뿌리를 줄여둔 거예요. 뿌리를 줄여보다 보니까 양분을 못 먹고, 아까 질소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소를 몽땅 지내고 막 이시라고 그러는데, 전기 전도라고, 이걸 갖다 막 3까지도 올려버려요. 우리 일반 농지에서는 밭 같은 데서 일반 재배, 소경 재배는 어느 정도 0.5 정도만 있어도 살아요. 그렇게 차이 나는데 그냥 그 원리야. 그냥 똑같은 원리, 자연재배 원리도 똑같은 식물 생리에서 출발하고 뭐 신비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어찌하면 신기하다, 와 저렇게 되나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고, 사람이 고정관념으로 식물은 막 사람이 줘야, 비료도 사람이 줘야 되고 물도 사람이 줘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에서 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물은, 식물 자체는 절대 소비자가 아니에요. 무엇에 하나부터 열까지 만들어, 무에서 유를 만들어 먹는 생산자예요. 아무것도 햇빛하고 이산화탄소면서 뭐든지 다 만들어서 먹어. 물 한 방울 없어도 다 물 다 만들어서 먹고 살아. 비료 하나 안 줘도, 칼슘 안 주고 뭐 미네랄 안 줘도 다 알아서 다 만들어. 저 아프리카 가면 심지어는 공중에다 뿌리 할래 흔들고 사는 놈도 있어. 땅에도 안 묻고. 다 필요 없어. 공기중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합성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는 합성이에요. 그냥 미네랄이 있는데 미네랄 먹으면 그건 합성이 아니에요. 없는 미네랄 만들어 먹는 거. 그런 신기한 것을 하는 일들을 하는 얘기들이 아까 근미생물, 뿌리에 붙어 사는 미생물. 그 미생물들은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질소를 만들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공기 고정에. 이와 마찬가지로 식물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합성을 하잖아요. 큰 미생물을 아주 많이 생기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 뿌리를 많이 만들어. 만져야 돼. 비료가 비분이 있으면 비분에 의해서 뿌리 양이 결정이 된다니까. 작은 양밖에 안 된다니까. 많이는 못 만들어. 그럼 노지 재배도 비닐을 확 덮어볼까요?
저기 이제 비료를 하면 돈이 많이 그래서 드니까 안 되지. 경사지를 가라니까 경사지에. 경사지에서 두둑을 두둑 높게 채워놓고 한다고. 그리고 이 경사지다 해놓고 뭐냐 뿌리를 보호를 해줘야 돼. 땅속으로 뿌리를 땅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부엽토랄지 나무 잎이라든지 소나무 이렇게 덮어주라고. 그 사이에 공국이 형성되면 뿌리가 많이 그쪽에 형성돼. 미련스럽게 퇴비를 넣어갖고 오르고 노타리 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아주 잘못된 농사 방법, 간행 농사죠. 잘못된 농사 방법이고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그 사이에 형성돼 땅에서 무엇을 빨아먹고 산다는 그런 고정관념부터 없어야 돼. 안 빨아먹어. 먹을 것이 없어. 바위, 사람들 바위에서 나무가 크고 있으면 나무가 바위 속으로, 뿌리가 바위 속에 들어가갖고 그러면 양분을 쪽쪽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오해. 특히 그 저같이 헤어로 밑에 심어서 비워서 덮어주면 그 방법이 그 밑에 거기에 쌓이니까.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인지 추천 안 하는 방법. 왜 그러냐? 식물이라는 것은 다 자기 영역이 있어. 네. 자기 영역이 있어갖고 소나무는 솔잎을 뿌려서 다른 애들이 먹고 내 솔죄다. 지금 내 새끼들만 잘 크도록 하는 거야. 다른 애들 못 크게 하는 거야. 그걸 갖다 타감작용이라. 그런 성질들이 있어. 그러면 헤어배치가 잘 나게 해보고 그런 유해 애들만 잘 크게 돼. 이제 그거 죽잖아요. 죽은 애가 거기서 그런 전달 물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어 물질. 그래서 나무는 나무 밑에서 그래서 나무 밑에는 다른 풀들이 못 크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성질이 있는데 나무는 나무 잘 크도록 하도록 자기 곁에 유리하게 하도록 낙엽이 떠든 자기 사체가 썩더니 그렇게 유리하게 돼 있어. 근데 풀은 풀게 할 때도 저기 있고 그래서 헤어배치나 이런 것은 풀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처음에 지금은 이제 끼울려서 결국 그렇게 풀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는 옛날 처음에 농사할 때는 풀 하면은 전부 풀은 하우스 밖으로 전부 다 끄집어냈고 그냥 거기서 자란 그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둬서 그런 애들이 후손들이 다 잘 때도록 그대로 나오는 거고 풀은 떠져. 그럼 점점점 풀은 없어져 버려. 밭성질. 근데 그렇게 해서 딱 땅에 성질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 농사를 할 때 푸르르륵 노타를 쳐갖고 딱 풀만 잘 따게 땅으로 딱 만들어 놔. 경우는 안 하면 절대 자기가 고유 수준인 사람은 자기들만 잘 살게 딱 만든다. 또 뿌리채소는 수확하려니까 땅을 안 파지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경험을 해야지. 시키는 거예요. 야, 그거는 이제 기계화 시키려는 게 그러지만은, 뿌리채소 이제 고구마 같은 건 나도 해봤지만, 무 같은 거는 뭐 파 제끼고 뭐가 세상 쉬 뽑아버리면 그냥 되니까 뽑아주고 땅속에 묻혀있는 거죠. 되고. 야, 고구마를 해보니까 땅을 손으로 파서 안 파고 어떻게 캘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 근데 감자는 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감자는 심어놓고 땅 위에다 심어놓고 볏짚에다가 풀다든가 딱 덮어놓으면요. 땅 속에 들어가서 줄기채소니까요, 감자는. 딱 그 땅 줄기 위에다 밑에 있어갖고 있어요. 그것만 제끼면 전부 다 두들두들합니다. 감자는 땅 속으로 안 들어가. 깊게 안 들어가는 줄기채소가 거. 아니고 깊이 안 들어간 게 아예 안 들어간다니까. 깔아져 있어. 바닥에다 그것만 딱 햇빛만 안 들어오게 딱 덮어놓으면. 그게 안 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우스 비를 안 맞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물을 줄여야 된다. 수분을. 비를 안 맞게 하려고 하우스 짓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땅속에 비료를 넣지 않아요. 네. 비료가 있으면 뿌리 양이 그만큼 줄어들어. 먹을 때 식물 생리가 그냥 딱 법칙이 그거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뿌리를 만드는 법칙이 식물들은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 첫 번째가 물이요, 두 번째가 질소예요. 다른 것은 관여하는 인자가 없어. 뿌리 양을 많게하고 적게 수분하고 질소하고. NPK 중에서 다른 것은 뿌리 만드는데 영향력을 못 주는데 질소하고 수분만 영향.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없애면 없을수록 뿌리가 줄어든 거예요. 비료가 많든지 물이 많든지 하면 뿌리 양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토마토 같은 거 초기에는 일단 물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딱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끊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물을 처음에 작물을 갖다 심으면은 뿌리가 육묘장에서 뿌리면 그러면 뭐 자연재배로 육묘기 하든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뿌리 양이 전체적으로 작다는 이야기지. 뿌리 양이 적잖아 양. 네. 양 자체가 거기는 물도 허복을 주고 네. 비분도 적당히 영양도 주고 키워놓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해서 뿌리 양이 적다 했잖아. 우리가 보기는 포트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가 자력갱신 할 때는 절대 양이 부족하지. 그러면 우리 밭으로 봄밭으로 오면은 봄밭에 심으면 뿌리 안 상하게 해놨던 그 양으로는 지 혼자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쩌냐 적은 뿌리로 했을 때 물을 많이 줘서 뿌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요거 딱 심어갖고 요러고 쫙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 뿌리 쪽에 어느 정도 형성을 했구나. 제일 먼저 뿌리부터 확보 식물에도 항상 그냥 뿌리부터 확보고 그 다음 그걸 지하부 성장하고 지상부 성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찌해서 여러분이 너 또 거기에 그거는 지 절대 양이 부족한디 안 끊어서 부족한 놈 보고 너 그 물도 안 줘보고 그럼 아직 물 만들 아직 시도 못 갖췄는지 안 좋으면 죽어보지. 근데 살살 달기해서 꺾고 올라가는 거고 최대한 우리가 주는 양을 줄여갖고 본 땅에다 적응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제가 이걸 반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그냥 재작년에 심었던 2016년도에 심었던 그 땅에다가 토마토 땅에다가 그냥 또 똑같이 심었더니 아 이게 병도 많이 생기고 이제 저 초기 활착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졌는데 내가 이제 그때 너무 초기에 물을 안 줘가지고 이런데 활착을 못 해가지고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네. 물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내가 저 땅을 안 그러니까 갈아서 그 밭에 대해서 땅 가는 거하고 가는 손에 먹는만 아시면 되고. 자, 됐자, 그만하자. 아 오늘 아주 오늘 여기 와서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이 들었네. 방이 뜨거워 잠이 잘 돼. 이 자리가 너무 뜨겁네. 야, 형은 공부해야 그만해. 초상권을